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프로입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종가 마감을요. 네, 마이너스 3.43%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 게 일단 외인들이 또 한 번의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자, 앞에 있었던 이 외인들의 매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물론 수급만 봤을 때는 외인들이 매도를 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 외인들의 매도인데 이 외인들이 자, 이유 없는 매도를 하고 있다.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매도를 하고 있었던 게 가장 문제였고, 자, 이것은 이제 11월 15일부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자, 이 외인들은 삼성전자의 기업적 가치를 그만큼 낮게 잡아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옵션으로서 파생 상품으로서 하방 풋옵션에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의도적인 매도라도 하면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15일 이후에는 자, 추가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반등이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외인들의 매수가 진행이 되었던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사실 하락의 이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있는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하락의 이유 보시게 되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를 하실 텐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트럼프 측에서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를 전면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근에 인텔이 받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트럼프 측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막판에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내가 임기가 되기 전에도 너네가 다 끝내놓으려고 하는 색셈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 감시관이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공고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는 팩트 체크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안 된다,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은요, 여러분들 어차피 바이든이에요. 트럼프 당선자입니다. 내년 1월이면은 지가 대통령 하겠지만 지금은 누굽니까? 바이든이란 말이에요. 바이든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인텔에 최대 빠르게 78억 달러를 넘게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자, SK 하이닉스 다른 기업들과의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은 자, 마이크론이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비판을 했어요. 앞에서도. 그렇지만 이것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써 주가 하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자, 다행인 거는 다행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행은 아니지만 자, 지금 흐름이 전체적인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자, SK 하이닉스는 더 떨어졌습니다. 5% 하락이 나왔어요. 예. 삼성전자는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동안 주가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제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하락에는 이미 앞에서 나왔던 하락에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선반적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금세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에는 외인들은 자,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주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눌렀어요.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내려가네. 악재가 나오니까 더 내려가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외인들 그냥 무턱대고 매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자, 추세를 보고 상황을 보고 이슈를 보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앞으로는 새롭게 쌓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자, 이런 뉴스들 반영을 받으면서 어떠한 재료로 삼성전자 쌓아 올려갈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자, 엔비디아. 자, 납품을 제가 봤을 때 곧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왜? 잭슨 왕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얘기하기에 적합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콜테스트 패스트 트랙을 시키겠다. 빠르게 진행을 시키겠다. 이거는 자, 삼성전자가 이미 본인들을 원하는 기준치를 충족을 했고 본인들도 원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충족을 해야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또한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상 보조금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는 뭐가 기반이 됐었습니까? 자, 실적에 대한 부진. 자, 이 실적은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자, D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예, 영업이익 자체가
축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전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주가가 올라올 때 자 이때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뭡니까? 자 HBM 관련한 호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 이미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선반적 요소로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HBM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뭡니까? 바닥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락이 실적에 따라서 나오기는 했지만 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확실하게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HBM 관련한 이슈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주가가 빠진 이유가 D램의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PC와 모바일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D램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고 공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예,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하방에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건데 자, 이 HBM은요. 말은 결국에는 자, 고대형 메모리.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뭘 쌓아서 만드는 겁니까? 이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예. 이 D램을 여러 장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8단이라고 하고 12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D램의 장수예요. 개수입니다. 8장 쌓으면 8단이고 12장 쌓으면은 뭐다? 12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단 말은 앞에서 하락을 만들어냈었던 D램의 자, 수요 부진. 요거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함으로써 한 방에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도 이 HBM이 없어서 지금 AI 칩셋을 못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차세대 AI 칩셋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블랙웨어 요거 아직까지 정식 출품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게 25년도 예상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산량 예상. 그러니까 나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미 계약이 끝났어요. 솔드아웃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삼성 콜테스트 통과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왜? HBM이 있어야지 결국에 이 AI 칩셋을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어내면은 지금 있는 족족 솔드아웃 다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앞에서 하락을 만들어냈던 D램의 부진 한 방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HBM으로서 부수적인 수익까지도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새롭게 쌓아 올릴 재료가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하방의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은 결국에는 이 리스크에 대한 불안 요소를 매도로서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이제는 얘네들이 이 리스크보다 훨씬 더 가져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수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매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또 잘 나오고 있었어요. 워낙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내려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쌓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외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기업적 가치의 상승을 생각을 해봤을 때 HBM을 결국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는 게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자 지금부터는 자 매수를 하면서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자 삼성전자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자 이러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어요. 자 어떠한 구간이든 간에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은 자 과반 이상이 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대반이었다는 거예요. 예, 매도를 하면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보유율이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외인들이 삼성전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왔구나 판단이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자 매수를 시작을 하는데 자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을 때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외인들은 누구에게 물량을 넘겼습니까? 개인들. 그죠? 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결국 내가 팔았던 물량을 사드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사와야 돼요? 개인들에게 사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개인들이 팝니까? 외인들에게? 안 팔죠. 왜? 주가가 떨어질 때 나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 예상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인들은 자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그죠? 개인들에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외인들이. 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얘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개인들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올라왔어. 그래서 나는 매도할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내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오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미 내가 앞에서 하락을 한 번 이상 겪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매도를 합니다. 개인들의 매도를 이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들의 매도로서 추가적인 이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위에서 매도했던 물량 플러스 개인들의 이탈 물량까지 받아서 보유량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상승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저점을 깨지 않는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보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 않고 상승,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이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삼성전자의 흐름이다. 자, 많은 분들이 자 풋옵션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만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고 계세요. 자, 자사주의 매입은 여러 가지의 썰이 있습니다. 지금 오너 일가의 주담대를 대출의 이제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말 많은데 자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 죄송합니다. 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10조가 준비되어 있어요. 10조가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 얘네들이 위에서 주가를 내릴 때 팔았던 금액이 자 18조예요. 예, 그러면서 본인들 수익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풋옵션 한 번 더 한다? 근데 밑에 삼성전자가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위한 금액이 10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팔아서 주가를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매도로서 주가를 내리는데 자 매도를 하는데 그 물량을 10조로 다 받아먹는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하락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얘네들 그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풋옵션을 못합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재료의 반영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추세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자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알겠지만 자 내가 평단이 좀 위에 있다. 예.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자 내려올 때는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올라갈 때는 느긋하게 올라가요. 이것 또한 외인들의 노림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최우선 과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수익으로 전환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컨택을 해서 그거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수익을 계속해서 누적시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평단을 낮추는 작업 뭘로 합니까? 물 타는 걸로 하죠. 지금 가격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함으로써 내 평단을 낮추고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출발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올라가면은 외인들 매도합니다. 그때 우리도 따라서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아직 수익 보려면 한참 멀었는데요. 자 매도가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뭡니까? 다시 이 저점을 잡아내기 위한 매도. 예. 여러분들 비중이 얼마인지는 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2분의 1 내지에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셔도요.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출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그냥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요. 그 수익금을 다시 저점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외인의 의도에 따라서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외인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는 걸 알았다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누굽니까? 이 외인들입니다. 예. 위에서 팔고 내려와서 사는 거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사고 당장 파는 것도 아니고 기다립니다. 상승이 추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올라가죠.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까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외인들이 매도하는 타점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거. 자, 한 달에 한 번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 매도 후에도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추세적으로 2주 또는 3주. 예. 그러면은 2주 3주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것만 하시면요.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들 평단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매도해서 수익금으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량 또한 늘어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전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 자, 물 타서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평단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수익으로 전환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대응은 자, 단기적으로 지금 이 저항을 뚫고 제가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시작이 됐을 때 상승과 하락에서 모든 과정을 수익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앞에 저항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구간 사실상 많은 개인들이 매수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10월 8일 기준으로 자 여기서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웬만한 호재가 없이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단박에 돌파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결국에 쌓아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로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 나오는 구간에서 고점과 저점 이용하자. 이것만 되면요. 첫 번째 돌파 이후 우리가 굳이 돌파 전에 물타가지고 힘든 시간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할 필요 없이 돌파가 나왔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은 그때 매수하고 그 뒤에 나오는 고점과 저점을 이용한 대응만 한다라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는 거 평단이 회복되기 전에 얼마든지 더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결국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달 뒤에 매수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장중에 나옵니다. 장중에 외인들의 매도가 결정을 짓고 외인들의 매수가 결정을 짓고요. 거래량 확인을 해야 되고 수급, 동향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딱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어야지만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자 문자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문자는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진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부가적으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받고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내가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타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지금 말씀 못 드리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 잡아내는데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제 개인 번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전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갔을 때 가지고만 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 불타기라고 하죠. 주가가 올라가는 족족 매수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내 평단이 높아지지만 상승치가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아진다. 자, 이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에요. 예. 이 매수는 결국에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똑같은 금액을 잘 분산을 시켜놓고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 매수하면서 올라가는데 똑같은 금액을 살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적어져. 예.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바닥에서 그 물량 한 번에 사는 게 낫지. 근데 우리가 하는 대응은 어때요? 자, 올라가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그죠? 이 수익을 다시 저점에 투입을 함으로써 나는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한다. 보유량이 늘어난다. 많아진 물량이 따라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수익 또한 커지고 그 수익금을 다시 저점에 투입을 하고 올라오면서 더 많은 물량 보유를 했기 때문에 또 수익 커지고 자, 복리로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삼성전자는 이게 정답이에요. 앞에 나왔던 모든 구간 이걸 다 적용시켜 보면은 아, 이게 정답이었구나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뭔지 잘 알고 걱정을 하시는 게 뭔지 잘 알지만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흐름 길게 나오고요. 내려가는 하락 또한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추세적으로 나와요. 물론 윗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이라고 해봤자 하락 얼마나 만들어냅니까? 굉장히 적게 만들어냅니다. 3% 정도 빠지는 하락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매도한다라면 그리고 그 하락이 결국에 그 상승과 하락이 자, 올라갔을 때 22%, 내려갔을 때 9%, 올라갔을 때 18%, 20%, 내려갔을 때 14%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에 대해서만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대응 정답이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응은 바로 이런 대응이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직접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문자를 잡아드리면서 오늘 사고 내일 파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천천히 확실하게 하실 분들께서는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앞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발동이 되면서 걱정이 되실 거라는 걸 잘 알지만 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아니, 주가가 빠졌는데 뭘 걱정하지 말라고 하냐. 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것만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더라도 자, 여러분들 걱정을 확실하게 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